네, 안녕하세요. 세디티처입니다. 이제 3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3월을 맞아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이 뭐 필기로 보는 시험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명이서 인터뷰로 보는 시험도 마찬가지고 일단 공부의 습관을 형성해야 이 모든 컨텐츠들이 채워지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 아이들이 가서 시험의 결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학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숙제나 아니면은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어떻게 태도적인 부분을 잡고 아이가 학원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내고 또 나아가서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받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준비물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물의 경우는 정돈된 책상, 그리고 좋아하는 필기구, 그리고 타이머나 모래시계, 그리고 포상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요.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정돈된 책상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비교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유아기라고 하면 이게 초등 전이라고 하면은 아직 그 책상을 들이시기 전까지 뭐 이렇게 앉은뱅이 책상이라고 하죠. 앉아서 이렇게 깔고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만약에 집에서 과외를 하시는 분이면은 그때 이제 이런 공강사나의 이유 때문에 이 휴대용 책상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공부를 시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책상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뭐 그날의 숙제 그리고 하던 것들 저번에 했던 자료들을 이런 데다 이렇게 막 쌓아놓게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은 책상이 넓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자료가 쌓이고 또 저번에 했던 것들이 이제 좀 어지럽게 이렇게 놓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좀 치워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의자를 맞는 거를 준비를 해주셔서 항상 학원이나 뭐 시험장의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제 연필 두는 부분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뭐 4세도 마찬가지고 7세도 마찬가지고 이 필기구들이 있으면 이걸로 뭔가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만지작거리게 되거나 장난을 치게 되는데 뭔가 내가 할 것이 끝나면은 선생님과 모의 테스트를 볼 때도 좀 필기구를 정리해 놓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항상 정리해 놓거나 아니면 이쪽에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걸 놔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필기구가 있어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의외로 그 공부하는 시간의 감성을 좋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서 뭐 했던 이런 뭐 예쁜 것들, 봤던 것들, 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아니면은 뭐 내가 이제 어떤 필기구를 썼을 때의 촉감, 만졌을 때 이런 연필의 뭐 이런 두께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좋아하면서 자기만의 이런 감성을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필기구라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꼭 무조건 연필과 지우개 하나씩만 준비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뭐 아이가 좋아하는 파스넷이나 아니면 뭐 정 힘들어 한다 하면은 뭐 물감 브러쉬도 때로는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프랩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거 아니면은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양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립이 좀 쉬운 연필들도 있고요. 두께감도 다양해요. 그리고 뭐 정 어려우시면은 지우개 색깔만 변화해도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뭐 저도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예쁜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는 샤프나 뭐 딸기가 그려져 있는 지우개 같은 거 너무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내가 뭔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즐거워하는 요소를 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계를 볼 수 있도록 타이머나 모래시계 해주시고 시간은 아직 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양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포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포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어떤 장난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머님께서 이제 칭찬을 해주실 수 있는 이런 손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히 다음 사항도 이제 한번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공부 환경을 조성해 주기입니다. 공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래도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은 이제 프랩이나 학원을 다니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면은 그렇게 유사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유치원 책상을 구매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학원 책상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큰아이들은 이제 독서실 책상도 집에 구비를 해주시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집에서와 뭔가 이제 그런 다른 분위기를 내고자
하시는 그런 시도인데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유아기 때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자극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익숙한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하기가 힘든 이유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데 이왕이면 뭐 장난감도 정리하고 되도록 내가 관심 있을 만한 것들을 멀리 해주시는 거는 당연하고요. 정돈. 그리고 두 번째는 독립적인 공간을 유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독립적이란 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평소에 이제 생활하거나 쉬거나 놀거나 하는 그런 곳과 좀 달리 분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아이가 이제 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거실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로 저희 아이의 공부에 관한 것들이나 뭐 책상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다 거실에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아이가 저랑 뭐 공부를 할 때도 거실에서 이제 하게 되고 거기에 숙제도 쌓여있고, 뭐 파일철도 있고, 책꽂이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요. 나중에 시험, 이제 모의 테스트나 이런 시험을 대비할 때에는 오히려 이런 공부의 모든 것들이 있는 거실에서 좀 독립적으로 따로 이제 남편 서재에다가 거기에서 이제 아이 단독의 그런 공간을 마련해줬습니다. 거기에는 뭐 아이를 뭐 공부방을 새롭게 옮겨주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아이가 평소에 보던 분위기나 이 책과 조금 다르게 아예 그냥 깔끔하게 세팅을 해서 평소에 이제 공부도 하고 막 자료도 꺼내보고 이런 것과는 아예 다르게 좀 실전 시험 분위기를 낼 수 있게 독립적인 공간을 운용해서 이렇게 여기서 공부를 하거나 숙제를 하다가 딱 거기 가서는 정확하게 이제 내가 한 모의고사를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딱 연습하고 나오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공부 환경을 조성을 해주셨다면요. 두 번째는 공부의 시작과 끝을 아이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시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웬만하면 해야 될 것들을 좀 세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마시기, 뭐 배고플 수 있으니까 밥 먹기, 뭐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만약에 시작하기 전에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뭐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온다거나 아니면은 마음의 준비를 좀 하면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엄마가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공부하기 전에 타이머를 어머님들이 맞춰 놓으시거나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이 시간은 8시부터는 공부를 하는 거야 라고 미리 예고를 해주십니다. 그럼 아이들이 들은 척 만척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은 이 벨이 울리면 이제 내가 뭔가 5분 전이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미리미리 이제 공부의 중간에 할 것들을 그냥 이 전으로 당겨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손도 씻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실세 그런 뭐 모의 테스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4세 그런 트라이얼 테스트도 그렇고 짧은 시간 동안 선생님과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진짜 중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거나 뭐 아니면은 좀 습관적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이 상황을 좀 타개를 하고 싶으니까 화장실을 갔다 오면 뭔가 내가 리프레시가 되니까 그렇게 좀 자주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딱 공부의 시작 전에 이제 미리 다 하시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끝도 알려주시는데요. 끝은 시간으로 알려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으로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정해서 처음에는 당연히 많은 시간을 공부하기는 어렵겠죠. 단 10분이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8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뭐 8시 10분이 될 때까지는 우리 만약에 아빠가 중간에 벨을 누르고 뭐 퇴근을 하시더라도 아니면은 어떤 전화가 와도 뭐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 8시 10분 이후에 이제 공부가 마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야 라고 계속 알려주시고요. 양으로 하실 경우는 우리가 뭐 4페이지를 반드시 푼다. 항상 우리 하나, 둘, 셋, 네 페이지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자유시간이거나 쉬는 시간이 온다라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아일수록 이 양으로 하는 것들이 좀 아이들이 스스로가 체크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수업해보면 7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제 항상 뭐 몇 paragraph 아니면은 몇 문장 이런 식으로 몇 문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딱 표시를 해놓고 거기까지 집중해서 풀더라고요. 유아 같은 경우는 알면서도 이렇게 자꾸 신체가 아직은 습관이 안 들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계속 이거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시작과 끝, 이 중간 사이의 부분에서는
절대 어떤 뭐 흔들리지 않기. 이게 학원이 해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사실 집에서는 언제든지 내가 뭔가 먹고 싶으면 간식도 먹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무슨 일도 생기고 아 맞다 뭐 가져와 봐야겠다 하면서 뭐 책도 가져오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학원은 그렇게 하는 허용적인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조금 더 많은 양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도 요 습관을 길러주셔서 이 안에 아이에게 습관만 잡아주신다면은 어머님들이 이제 공부를 시키시는데 좀 수월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트라이얼 테스트를 보는 기간, 그러니까 시간 동안에도 아이가 충분히 이 적응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제일 퍼포먼스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선생님과 소통 준비입니다. 트라이얼 테스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또 아니면은 그러니까 문제지를 푸는 그런 모의 테스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선생님과의 소통 준비는 선생님의 디렉션을 따를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시험이든 아니면 토의하는 수업이든 단순히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는 수업이든 아니면 그것이 섞인 수업이든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원하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처음에 잘 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선생님의 지시사항 이거를 따르는 준비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선생님과의 소통이라고 해서 선생님과 뭐 깊이 있게 대화를 하거나 뭐 그날에 뭐 이제 그런 거를 밑에 이렇게 받아치거나 꼭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내가 선생님이 무언가를 알려주거나 시키거나 가르쳐주면 내가 거기에 따라서 수행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이제 뭐 습관이 들어서 아이가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막 눈 안 마주치고 막 이렇게 딴 데 보고 의자 일단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앉아서 바로 나갈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앉기는 앉고 내가 그 시간은 알긴 앉는데 아직 요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딱 저도 이렇게 시험 감독 같은 거나 모의고사 시험 감독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업을 들어가면은 사실 선생님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순간에 많은 친구들을 보지만 아이들이 두 종류로 나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적어도 뭐 배부된 종이를 바라보고 있는 친구, 좀 공부할 준비가 돼 있는 친구, 아니면 아닌 친구, 뭐 제3의 것을 보고 있거나, 뭐 친구를 보고 있거나,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선생님이 첫 마디를 하면서 뭐 어떤 거를 풀어본다던가, 몇 분 동안 한다던가, 아니면 첫 번째 그리팅을 했을 때 그거를 딱 대답할 준비가 돼 있는 거는 아무래도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는 친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선생님의 수행 사항을 듣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눈 맞춤을 잘 못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좀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태스크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시험을 보러 왔고 공부는 해야 되는데 왠지 내가 잘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애초에 판단해 버리는 거죠. 뭐 공부하기 싫어, 어려울 것 같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부담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샤이한 친구라고 하죠. 선생님을 봤을 때 선생님이 뭔가 어색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모의 테스트를 들어온 친구들이 좀 이렇게 불편하다거나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여러 사람과 선생님도 일단은 어떤 모의 테스트든 뭐 두세 분이 계시기 마련이고 친구들도 최소 뭐 5명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 1대1만 또 하다 보면은 선생님과 편안하게 항상 텐션을 가져가는 것에 익숙한 나머지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저 선생님이 좀 낯선 것 같다, 무서울 것 같다, 뭐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명 그룹 테스트를 보는 경우는 준비를 꼭 해야 되는데요. 이 태스크에 대한 부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과는 달리 내가 뭔가 여기 떨어지면 그거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자신감 결여에서 오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아이가 이제 좀 그게 줄어들겠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부담 같은 경우는 요건 좀 기질적인 거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에서 어른들 만나도 막 반갑게 먼저 인사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엄마 뒤로 숨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아이가
미끄럼을 많이 탄다. 그리고 어떤 데에 가서 분리가 잘 안 되거나 낯설음을 타는데 그게 공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것일 때에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 좋고, 사실 무조건적으로 그냥 많은 걸 겪어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고 수업을 한 번씩 다 해보고 이런 거로는 증진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설 기회를 두세 번 이상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단순히 많은 선생님을 접해본다고 해서 이런 게 저절로 해소가 된다기보다는 내가 뭔가 성공적인 경험으로 그 사람과 소통하는 적이 두세 번이 연이어졌을 때 이게 좀 부담이 극복이 되는 것 같다는 이제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태도에 제일 많은 영향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이제 앉아서 아이와 공부할 시간 준비를 하고 항상 선생님의, 그 당시에는 엄마겠죠? 눈을 본다든지 자세를 바르게 한다든지 하면서 이 마음적으로 내가 이 사람의 지시사항을 수행할 준비를 해주시는 거. 요게 꼭 필수 코스입니다. 네, 마지막은 끝마치기 전 성취감 주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집에서 숙제를 시키시거나 홈스쿨링을 시키실 때 좀 놓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아이가 만약 연산 숙제 같은 거를 좋아한다 이러면은 아이가 잘했던 거를 다시 꺼내가지고 꼭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보고 확 칭찬하는 시간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합니다. 홈스쿨링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을 이제 메꾸려고 어머니께서 다시 펴서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숙제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아이들한테는 뭐 쉽게 말하면은 내가 못하는 거를 자꾸 시키는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끝마치기 전에 꼭 자신 있어 하는 것, 아이가 좋아하고 막 하면은 내가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한번 짧게 한 후에 성취감을 주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도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책이 있고 싫어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선행반이나 이제 그런 프랩반 운영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단어책은 너무 좋아하는데 라이팅은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라이팅을 꾸준히 쭉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단어책 같은 걸로 뭐 테스트를 잠깐 본다든지 아이가 누가 봐도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꼭 하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는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숫자를 되게 좋아해. 그러면은 꼭 한번 숫자로 카운팅을 하는 거를 그 자리에서 즉석 퀴즈 같은 걸 내주셔가지고 한번 하면서 아이한테 이제 박수를 쳐주고 와, 우리 되게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는 거. 요게 아이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내가 이렇게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되게 힘들게 요 과정을 계속 엄마랑 반복을 몇 차례씩 하고 있다. 근데 이 과정들을 내가 멀리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성공적일까요? 좀 항상 힘든 과정일까요? 물론 이제 몸이 익으니까 점점 수월해지기는 하는데 내가 여기서 항상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성공 경험으로 쭉 쌓이면서 아, 내가 항상 어려운 걸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엔 되게 잘했었어. 이 경험을 계속적으로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을 제일 격려해 주시고 진심으로 이제 되게 자랑스러워 해주실 수 있는 거는 우리 엄마, 아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들이 아, 내가 되게 잘했었어 하는 자아 효능감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쌓이면서 학원이나 아니면 트라이얼 테스트다 아니면 처음 보는 선생님한테도 아, 내가 되게 잘할 수 있는 아이야 이렇게 자신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링 해주시거나 이제 공부 이렇게 패턴 잡아주실 때에도 꼭 성취감, 그러니까 잘하는 거를 해주시면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어머님들, 공부에 우선은 처음에 태도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 태도를 형성하는 데는 사실은 운동처럼요, 이렇게 매일매일이 쌓이면은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이게 결과뿐 아니라 이렇게 그거를 수업을 하는 태도, 그리고 공부를 하는 태도를 직접 오랫동안 보는 이제 학원과 유치원들이 늘면서 아이들이 공부 태도를 어떻게 기를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집에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좀 엄격하게 항상 반복을 시켜주시면은 어느 학원에 보내는 효과 못지않게 집에서 또 우리 엄마들과 같이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공부 패턴을 다양하게 이제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어머님들께서 집에서 꼭 실천해 보시기를 또 권해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